VIP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6월 9일 금요일 시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6월 증시의 또 다른 위기의 하나로 꼽혀졌던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사상 최고치 경신을 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확인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그 어떠한 악재도 현재의 랠리를 붙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것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시장은 강하고요. 또 그에 따라 생각보다 시장은 많이 갈 수 있다. 어떤 잠재력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골디락스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자, 오늘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 못지않게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더 활기차게 불과 4일 만에 현재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것도 너끈히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현재 코스닥 지수가 전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그 사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때, 특히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 다음 날은 코스피의 그 우선권을 내주고 코스닥이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 상승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며 동반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코스닥의 최근 바이오주들도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소간 업종별로, 파트별로, 시장별로 시차는 두고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이른바 윈윈 장세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 증시는 일정한 박스권에 갇힌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이른바 제로섬 시장이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국내 증권시장에, 금융시장에 계속 돈이 들어오는 플랫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는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시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윈윈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증권주 섹터일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나올 때 항상 부각되는 섹터죠. 오늘도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그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더욱더 그와 관련된 시각을 정립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6.7, 연이틀 조금 올라왔죠. 미국 증시도 현재 어느 정도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달러 강세, 사실은 반등이죠. 이런 상황에 나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퍼센티지가 상승폭이 큰 것은 아닙니다. 0.3% 정도 수준이었고요. 유로화 가치는 그만큼 약간 내려왔죠. 현재 엔달러 환율은 역시 달러가 이틀 연속 반등에 나옴에 따라서 엔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대비로 봤을 때, 연초 대비로 봤을 때는 약 6% 정도 절상되고 있는, 추세적으로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이 지수가 다시 2만 포인트를 회복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것도 글로벌 시장의 상황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1123원에서 시작했다가 장중 1119원 원 강세 쪽으로, 원의 환율도 1021원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최근 흐름에 비해서 원 강세 쪽으로 흘러가는 듯 하다가 다시 약간 주춤되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23원인데요. 아직까지 환율만 본다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모드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중립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환율 시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위안화 환율입니다. 6.7971, 0.0041 위안만큼 올렸습니다. 그만큼 절하시켰다는 얘기죠. 퍼센티지는 작습니다. 0.06% 정도였었고요.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그런 상황에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장중에 발표한 중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그중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는 것에서 최근으로 계속 주목되고 있는 그런 지표라는 건데요. 자, 지난달 5월 달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9개월째 연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 자체 절대 수치만 보면 또는 현재 연속 현재 증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만 보면 여전히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최근 그 상승폭이 지난 2월 달에 7.8%까지 갔던 것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3개월째 연속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신경 쓰이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돼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진 것이다. 떨어진 거 보기보다는 약간 둔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5%는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런 것만 보면 여전히 원자재 가격은 약세이긴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1.5%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아주 건강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1월 달, 작년 12월 달 경우로 한 생각이 납니다만은 당시에 물가지수가 2%를 훌쩍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2.3%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당시 또 상하이 지수가 좋았습니다. 해서 물가가 더 올라가면 좀 부담이 된다 했던 건데요. 그 사이에 물가가 조금 내려오면서 현재 지난달 1.2% 그리고 4월달 1.2% 그리고 5월달이 1.5%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목표치에 비해서 훨씬 낮은 상태죠. 그래서 다시 디플레이션 우려가 걱정될 정도로까지 많이 내려갔다는 건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달, 4월달에 중국의 관계당국 인민은행이죠. 여갈피를 통해 여갈피 금리를 0.01%포인트 2번 내렸습니다. 일종의 작은 규모의 긴축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중국의 증시에 그리고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또 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우려될 정도의 그런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어제 그제 급반등을 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못한 채 1.1 베이스 포인트 내려오면서 2.174%가 됐고요.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 금리도 2.173 거의 비슷하네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현재 지금 금리가 양국의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조금 더 증시에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국제금리 추이를 계속 따라가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금값이 1.1%, 구리값 2.3% 비교적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추세적인 반등인 점으로 아직 확실치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5.64 준비된 차트가 있는데요. 현재 45달러 정도 수준이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박스권 45달러 내지 55달러의 최하단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밑줄 좀 걸어놨죠. 다중 바닥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모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건데,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지금 산유량 증가폭이 탄탄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다소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어느덧 미국도 이제 국제 원유 시장에서 더 이상 2부 리그, 마이너 리그가 아닌 지금 메이저 리그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사우디나 또는 러시아를 넘어 게임 체인저라고 일컫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930만 배럴 정도 됩니다. 2년 전에는 860만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약 6.7% 정도 꾸준하게 계속 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이런 정도의 상황, 특히 최근에 시축이 가동 건수가 꾸준하게 벌써 20주 연속 계속 증가되면서 지금 현재 가동되는 건수가 733건이나 됩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절반도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건데 그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등을 고려해 봤을 때 2018년 내년 말 정도 되면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나온 전망치죠. 현재 미국의 일평균 생산량은 한 1,000만 배럴 정도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배럴 정도라면 현재 생산하고 있는 한 최대 생산국 러시아나 또 2위 국가가 사우디죠. 사우디 못지않은 제3의 현재 그 3개 국가가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의 생산을 할 수 있는 현재 삼각 균형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보다도 한 70만 배럴 정도 더 증산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현재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감축 합의도 일정 효과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 효과는 상당히 약화되거나 거의 무의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본다면 유가와 관련된 현재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유가가 약하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제품 뭐 한 정제도 마찬가지 정제나 또는 현재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합니다. 마진입니다. 그 마진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그 마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2분기 실적과 향후 그와 관련된 유가와 어떤 관계로 마진이 형성되지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